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설위원 김재균. 지금 168페이지 보면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해가지고 그냥 설명 단위를 줬는데, 그리고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 기술닥터 사업 지금 3개를 지금 아마 본 예산 때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삭감이 된 건데, 지금 그 G팰리스 클러스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한경대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한경대 아니고 사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만? 경기도 내에 네. 경기 그 과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과학진흥원. 네, 근데 왜 여기 지금 저기 보면 한경대학교 산업협력관 1층에 지금 주소가 돼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해가지고 주소가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업협력관 1층에 지금. 아, 이제 요거는 이제 경기도 그 과학진흥원이 있는데요. 그 각 지역 한 두세 개, 세 군데 시군을 묶어서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을 거기다가 이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그 남부 지소에서는 그 안성, 평택, 저 이천, 용인 이렇게 그 네 군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G 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내용을 좀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 국내 뭐 전시회가 열리고 그래가지고 가서 좀 해주는 거는 그래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가 보자. 솔직히 여기 보면은 들어와서 지금 있는 회사가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작년 같은 경우 평택시가 한 112개 정도를 지금 해줬네요. 네네. 근데 국내 전시나 홍보 판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럴 것 같은데, 네. 국내 전시는 어디 전시회 있을 때 가가지고 그냥 전시회 장을 뭐 빌려서 준다던가 했는데, 지금 이해 못할 게 있어요. 시험 분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회사가 있다 그러면 시험 분석에 어떤 제품이 나왔으면 시험 분석은 자기네 회사의 자부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시험 분석, 카탈로그를 만들어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까지도 과연 공공적인 데서 기업에다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홈페이지 90만 원 정도, 어디 보면 뭐 홈페이지 보통 90에서 100 그 정도 잡혔는데 홈페이지 90만 원 정도 웬만한 회사 홈페이지 하나 저기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면은 한 150에서 한 300까지 뭐 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150에서 한 300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거로 알고 아니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G패밀리를 해가지고 뭐 경기도 뭐 가족이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기업에 대해서 포주기식이 지금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정도. 공공적에서 해줄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시험 분석 같은 거나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거, 그리고 국내 산업 재산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특허를 내는 거 그런데 도와주는 것 같은데, 특허 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갖고 가는 연구 재산인데 이런 것까지도 공공적인 저기서 해줄 부분이라고 판단을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경기도 전체적으로의 그 특화 사업으로다 이제 그 경기 그 과학진흥원을 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시군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경기도 전체 그 중소기업을 그 육성하는 그 사업의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 자체가 이제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이제 사업비의 그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아니 경기도가 됐던 국가가 됐던 중앙정부가 됐던 경기도가 됐던 해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해줘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게 문제가 되겠죠.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다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비가 들어가고 시비 예산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주는데, 이런 것까지가 우리가 해줄 저기가 장비 교정이라는 것도 또 있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장비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마다
이제 뭐 제품을 생산하고 뭐 그러면 뭐 특수한 뭐 측정 장비라든가 이런 그 장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장비를 그 1년이면 1년, 2년에 한 번씩은 교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공증기관에다. 그래서 그런 교정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기업체가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튼튼해지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한도를 벗어났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건 너무 한도가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지금 판단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전시회를 가가지고 전람회에서 해주는 거, 우리도 뭐 농수산물 전람회 같은 데 하면은 지원을 해주니까 형평성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3자인 입장, 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공감을 간다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줘야겠죠. 같이 살아가야 되고 또 중소기업이 튼튼해야지만 대한민국도 튼튼해지고 경기도 또한 평택시 또한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튼튼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 그 다음에 또 여기 기술 닥터 현장의 로모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한 번 정도는 경기도가 됐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됐던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경기과학기술지원을 해서 협의해서 그 지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평택시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뭐 중소기업에서 뭐 기술 지원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도 공공적인 자금으로 이렇게 썼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좀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G패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 그리고 사업이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지금 6천만 원인데 우리 배당님이 6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2개사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어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2개사가 어디예요? 작년에는 저기 사타면에 있는 동일 캠퍼스 엔지니어링이 선정이 된 거고요. 네. 올해는 지금 이제 그 아직 시작은 안 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겁니다. 현재. 공부 중에 있다고요? 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그 동일 캠퍼스 엔지니어링이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는 그 경기과학기술원에서 현재 이제 공부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공모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평택시에다가 지금 총 사업비가 8,441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1억을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평택시에다가 총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8,400만 원이라고 공모는 내려왔는데 우리가 1억을 책정한 이유가 1,600만 원 정도를 더 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패밀리 사업도 2017년도 예산 보시면은 네. 이제 시군비 평택에 이제 1억 이렇게 좀 내시가 된 거거든요. 거기 우리 공모 놓은 거 있죠? 네. 그 공모 놓은 거 지금 집행부에서 낸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17년도 패밀리 기원 지원 사업 세부 추진 계획 승인이 사업비 교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해가지고 교부 요청에 그래가지고 금 5천만 원 총 사업비 평택 그래가지고 8,4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시는 1억이 됐는데 본 예산에 저희가 이제 5천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3,400만 원은 도비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실제 확정된 금액만 이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해라고 내려온 예산은 그 공모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억 확보를 해라 이렇게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이 행정서류가 올 때마다 그때 틀린가요? 그러면 이거는 뭐고 그거는 뭐고 어떤 거를 신뢰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준거에 보면 총 사업비가 8,400 해가지고 평택 해가지고 정확히 있고 지금 G클러스터 해가지고 평택 해가지고 17년도 수요 해가지고 현장 중기해고 나와 있고 다른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8,400만 원에 맞춘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1600만 원에 상회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수요 확보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 조사 결과 해가지고 이제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예산에 1억을 확보하고 도비를 이제 3,400만 원 준다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본 예산에 전에 이제 5천만 원 삭감되고 이제 5천만 원을 썼으니까 세부적으로 이 예산이 섰다는 것만 해서 우선은 이제 그 경기과학진흥원에서는 이제 집행 금액 위주로 그러니까 5천만 원 통과하고 3,400만 원 했으니까는 8천 몇백 400만 원을 이제 집행하겠다 그 돈으로 이게 추경의 예산을 확보하면 플러스 해서 이제 집행하겠다 그런. 그러면 또 추경에 또 5천만 원을 또 확보를 하면은 또 네. 3,400만 원을 더 세워주겠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도비는 일단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서 있는 상태면은 지금 우리가 5천만 원을 확보를 해도 3,400만 원을 안 해주면은 도비 같은 경우는 확보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 확보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율대로 1차 추경에서 5천만 원 안 해줘도 별 상관이 없겠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도비 비율이 이제 삭감되는 그런. 아, 우리가 5천만 원은 지금 기정액이 있잖아요. 5천이 있는 데서 지금 3,400 해야지 총사업비를 8,400이라고 지금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은 추경에 해줘도 도비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경기과학진흥원하고 경기도청에서 저희가 이제 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도는 예상 승선만 이렇게 집행하려고 다시 이제 과학진흥원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거는 추경에 1차 추경에 5천만 원을 확보하면 3,400을 더 경기도에서 확보를 해줄 거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추경에 세울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은 나머지 그 3,400 비율이 저희 비율대로 해가지고 반이 줄어들게 되는 형국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대 몇층 사업이에요? 7대3. 7대 3 매칭 사업이에요? 그러면 1억 있으면 3,700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이 쓰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거기 3,400에서 50%가 이제 감액되는 그런 생각이. 기술닥터 사업도 지금 19개 사를 지금 작년에 선정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선정할 게 19개 사라는 거예요, 지금? 신청을 받은 게. 2017년에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좀 했더니요. 요게 이제 요렇게 그 수요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서탄면 수월함리 해가지고 지금 1억 900만 원이 지금 서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본 예산에 보면 이런 종류의 지금 예산이 도비하고 이제 매칭 사업을 한 게 4억 1,500 정도가 서 있어요, 지금. 2017년도 본 예산 계산을 해보니까. 그랬을 때, 이런 거 같은 경우 개별 입지 들어왔을 때 몇 평방미터 이상이면 도로 확보 그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하지 않나요? 3,000평방 이상이면 4m 확보, 5,000평방 6m, 10,000평방미터면 10m 이상을 확보하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요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이제 허가를 내줬을 때에는 아마 사유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도로 포장만 돼 있으면은 인허가를 내줬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개발행위 지침이 이제 변경되면서 지금은 이제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어야만 이제 허가를 이제 내주는 거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네. 전에 내줬었던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문제가 돼서 요 같은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로폭이 이게 공공적인 자금만 들어갈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입지한 기업체에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적인 자금에 그런 협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 정도 확보를 해줄 테니까 거기서 자부담 비율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 도로를 쓰는 데서는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주라. 그건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을 여러 기업이 이용하기 때문에 큰 기업만 이용하는. 그러니까는 그 기업을 묶어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신네들 지금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교행 안 되는 거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은 결국은 공공적인 자본으로 100% 투자하기는 좀 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요. 그러면
실제 많이 사용하는 이게 개발 당시라는 무조건 원인자 부담으로 돌려버려요 이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허가가 들어오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넣어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허가 날 때는 이제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녀도 큰 문제는 없는 건데 이제 그쪽에 새로 도로가 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 도로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계속 공공자금이 투자되는데 이 직선 도로가 나가지고 이익을 보는데도 기본적인 원인자 부담에 어느 정도를 협의를 봐줘야지만 공공자금이 덜 들어가고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물론 평택 시민 누구도 갈 수는 있겠지만 가장 이익을 보는 건 여기 지금 상주하고 있는 기업체 아니에요. 그건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 봐져요. 그냥 해니까 알았어요.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해주는 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일단 도로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저희가 이제 8천만 원 이제 도로 보상비를 좀 잡아놨는데요. 그 민간 쪽에서 일부 돈을 받아서 도로 보상비를 주고 뭐 이러는 거가 저희가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시 도로 부지로 다 이제 편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봤는데 그걸 그러면 저기 과장님 그런 논리라 그러면 있잖아요. 도시가스를 사유지로 깔고 앉아가지고 지금 있어가지고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분들도 도심 지역에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해결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집단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평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거기도 틀림없이 도로로 표기가 돼 있어요. 기업체는 되고 평택 시민이 그분들이 또 평택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안 살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안 해준다? 그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요 사항은 이제 서탄면 쪽에 그러니까 수월암리 그쪽에 보면 뭐 계속 그렇게 민원이 계속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도시가스 못 넣어준 부분에 대해서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럼 사유지 매입해가지고 도로로 해가지고 우리 도시가스를 넣어주십시오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저희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또 기업정책과에서도 이게 그렇게 이 돈도 이제 사실 그 적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적인 평택시의 예산은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협의를 봐가지고 사회적 그러니까 기업체가 자본이 됐던 시민 자본이 됐던 들어올 수 있는 건 줄이고 최대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돈을 해가지고 또 다른 부분에다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에다가 적절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써주는 게 살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기업에서도 일부 앞으로는 기업체에서 어떤 저기가 된다면 계속 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쪽으로는 이만큼은 해줄 테니까 니네도 이만큼은 부담을 해가지고 같이 가자라는 식의 자꾸 어떤 분위기 성토를 해야지 우르면 묻혔대고 공공자금을 해주더라는 거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기업애로 좋다 이거 해소해 주는 건 좋지만 기업애로를 해소를 시켜줘서 가장 큰 득을 보는 거는 기업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낼 건 내야지요. 그리고 도비 좀 내려오면은 그냥 한 70%나 붙여가지고 그냥 해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살림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요거는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23개사 기업체가 전체 공동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마을 주민들 이 정도 길 갖고 크게 불만 없을 거예요. 이제 기업체들이 주가 되겠죠. 이제 큰 차, 대형 큰 차가 차들이 들어와야 이제, 되니까 못 들어가니까 15톤 이상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기업체에서 거기에 문제가 돼서 그런 겁니다. 이해돼요. 길이 네. 잡아가지고 하는 건 했는데 최소한 당신들의 이익이 있으면 당신들도 뭔가는 투자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171페이지 지금 사회적 경제하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일반 운영비 해가지고 그러면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하는 데다가 지금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지금 2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걷다가 아니, 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사무용 우리가 저기 직접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지. 네. 이거 시에서 직영하는 거지. 뭐 직접 지원하는 건 직접 없어요. 지원은 없고요. 네, 네. 사무용 그리고 172페이지 대학 창조 일자리 지원센터 해가지고 이게 네.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작년에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실적은 우리가 매년 받고 있어요. 정산할 때. 근데 작년 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고 판단을 해요? 네, 이게 1년 해봤으면 성과 분석이 대충 됐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도는. 네. 일단은 이거 한 번 하면은 5년 동안 그렇죠.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년 하고 그 2년까지는 잘 하고 네. 3년부터는 이제 2년 거를 성과해서 3년째는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다 재평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대학교 내에서 우리도 가끔 점검도 나가지만 창업이나 취업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대학교는 특히 뭐 자격증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192페이지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도 지금 같은 저기서 해놓은 거죠? 국제대전 네, 환경위생과. 예 맞습니다. 부탁받아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과연 거기가 물론 어느 정도 뭐 기준 선정에 의해서 맞춰서 하겠지만 한번 감사받은 혹시 저기는 있어요? 감사한 2016년도 이거는 언제서부터 어린이 급식 저기 위탁도 이것도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2017 1월부터 2017년이요? 아니 2016년부터 거의 비슷하게 갔죠. 작년에 기본적으로 저기 한 거 있어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총 5억을 투자하고요. 248개 57% 등록시켰고 관리비를 8,500만 어린이를 관리했습니다. 이게 또 정부 종합평가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게 또 환경과학적으로 수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저기 그 172페이지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회복 해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경기도 도지사 시책 사업 아니에요? 도책 사업일 것 같은데 네. 따복공동체? 따복공동체. 근데 어떻게 시책 추진 사업 같은 경우도 비율이 5대5도 아니고 3대7 정도 돼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5대5인데요. 따복공동체 주민제한 공무원 사업주 우리가 급이 지금 5대5입니다. 붙어가지고 매칭. 매칭 사업 5대5입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도에서 하는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게 매칭으로 계속 가도 별 상관은 없겠어요? 우리가 특수 이제 시책 사업이면은 도비가 더 많이 아니 우리가 이번에 다 21개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12개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우리가 9개만 5대5로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개? 네, 9개만. 12개는 도에서 직접 하고요. 그러면 보통 총 예산이 지금 9,700만 원이니까 9개면 한 9,100만 원, 아니 1,100만 원 정도라고 한 개당 사업비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네, 보면 공간 되겠네. 활동은 제일 많은 데가 650만 원 정도 되고요. 공간 조성은 거기는 뭐 인테리어 이런 거 하기 때문에 한 1,500 정도 됩니다. 두 개 1,500 정도. 따복동체 공간 조성은 2군데입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비하고 지금 같이 내려와 있는데요. 시설 장비 지원은 어떤 부분을 간략하게 저기 안중농협에서 무인헬기 그 공동방제로 해서 네. 무인헬기고요. 무인헬기고요. 네, 송탄농협은 육묘장이 이제 평성농협에서 그 호응이 좋으니까 저기 요 송탄농협도 육묘장 증설해 가지고 육묘 공급을 이제 육묘장의 예산이 얼마고 저기 헬기 저기가 얼마예요? 잠깐만요.
지금 5억 6,700인데 총액 합계가 우리 안중농협에 헬기 해는 거 본 예산에 안 써져 있나요? 요게 이제 저기 분해산이 아니고 지금 저기 요게 이제 새로 국비 내려와서 세운 겁니다. 지금. 계속 헬기 방제는 우리가 예, 그게 지금 이제 농협이 6대 기입 공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추가로 그러면 육묘장에 얼마고 지금 헬기에 지금 저기 이게 두 개가 육묘장 저 육묘장이 4억 지금 자부담가액 4억 저거 계획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공공적인 예산이 4억 중에 얼마예요? 4억 중에 3억 6천이요. 우리가 3억 6천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럼 자부담이 4천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헬기는? 헬기는 지금 이제 3억 6천. 총 2억 3천이 섰는데요. 자부담이 2,300만 원. 그럼 안중농협 같은 건 헬기 사업이 지금 요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 사업 말씀하시죠. 예. 예, 딴 사업도 있습니다. 헬기 사업이 또 있잖아요. 헬기 방제 사업이, 아니, 이 방제 사업만요. 헬기 방제 사업만. 이게 이제 헬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헬기 구입이 2억 3천밖에 안 가나? 아니, 그 저기 무인 헬기 지금 이제 무인 헬기. 예. 그럼 지금 6대가 있는 데서 몇 대가 더 저기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한 대가 더 느는 거죠. 한 대가 한 저기 2억 3천 정도 간다는 거예요? 예, 저기 뭐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제 올해 또 그 이제 물가 상승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들력 경영체 교육 컨설팅 해가지고 교육 컨설팅은 어떤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소득 증대 방안이나 재배 기술, 뭐 농기계 조작 기술, 뭐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들력 경영체가 1년 사업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2, 3년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뭐 이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나 장비 이런 지원 사업이 첫 해는 없고요. 요 컨설팅 사업이 1년 차에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시설이나 장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택농협이 첫 번째 이제 1년 차로 해서 요거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177페이지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지원해가지고 농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농약 보관함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550대를) 2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네. 기 사업해가지고 한 390대를 보급을 했는데 그게 수요가 더 늘어서 이제 그럼 올해는 550대를 지금 지원해 주겠다? 네네. 20%는 자부담이고요. 네네. 농약 보관함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기는 예. 이제 90 곱하기 45 곱하기 150 해가지고 이렇게 철제 박스로 해가지고 이제 빈 농약 이런 걸 아무데나 넣지 말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맞다가 이렇게 해놓은 걸로 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농약 빈이 안 돌아다니게 이런. 그럼 집집마다 해주는 거예요? 이건 집집마다 하는 것보다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해가지고 농약병 수거함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또 이제 잔량 남은 것 같은 경우는 또 집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위험물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게
그리고 177페이지 농수산물 가공, 잡곡 생산 기반 자료 조성. 이거 결국은 나중에 나오면 이 사람들 건물 져놓고 나면 이제 솔직히 기본적으로 개인 이제 사유화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인체 사유화가 되는 거죠. 이제 건물을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건물은 자체적으로 짓는 거고요. 저희가 해놓은 거는 거기에 들은 뭐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뭐 그 작곡을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이런 거죠. 지금 178페이지하고 177페이지하고 지금 연계되는 것 같은데, 우리 17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지급한 거를 지금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네. 예? 1억 850만 원을 지금 감액을 시켰고, 그 177페이지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1억 3천 정도를 지금 산재를 넣어줬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뒤에 걸 감액시킨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도비 예산을 당초에 이제 뭐 이걸 빨리 내려줬으면 본예산에 예. 도비 예산을 뭐 이제 같이 올렸을 텐데, 이게 우리 본예산 이제 결정하고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12 자체 예산을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예, 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도에서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 안전보험을 하자고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요. 도비가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가서 도비로 사업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3천, 도비하고 지금 11을 합치면 1억 3천 정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세워놨던 게 1억 800을 지금 세워놨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금액은 이제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 이 정도 이제 물론 이제 다 충족은 못하겠지만 한번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던 거고요. 요건 이제 시군별로 이제 도에서는 또 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높게 내려와서 그 내시된 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 경기 전통주 저기 하는 데가 어디를 지금 지원해 주려고, 지금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포승에 있는 밝은 세상 영농조합법인하고요, 서평택 탁주라고 저 안중 현아리에 있는 거하고요, 좋은 술 영농조합법인에서 숙성 사리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나눠지나요? 아니요, 이게 이제 신청 행기 저거에 따라서 그 이제 계획 들어온 게요. 네. 밝은 세상은 한 5톤 정도 사용한다고 그러고요. 저기 서평택은 25톤, 좋은 술은 한 9톤 정도 이렇게 경기미를 사용한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188페이지에) 자원수환과 RFID 개별 유지 장비 보수를 전부 다 감액을 시켰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RFID 지금 시설돼 있는 거는 유지 보수비 잠깐 해놓고 일단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의원님, 잠깐. 그 밑에 보시면은요. 네. 유지보수비에서 감액한 만큼 기기 교체비로 그거를 변경해서 기기 교체 세웠습니다. 68대는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이게? 저희가 그 작년에도 한 30개를 교체를 했는데, 그 부품비를 가지고 부품을 가는 걸로 해서 교체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그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출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걸 완전 기기를 구입하는 걸로 변경해서 세우는 겁니다. RFID 기기를 우리가 지금 해는 거는 네. 부품이 지금 이게 한 4년 전에 아마 설치가 12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렇게 설치가 시작된 걸로 본 의원이 지금 기억하는데, 예, 예. 5년 정도 쓰면은 물론 염분이 있고 그래서 못 했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선정했을 때 기기 자체를 본 의원은 잘못 선정했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기기가 신청됐는지 모르겠지만, 요번 같은 경우는 기기를 선정할 때면은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신청이 되는데,
담당자가 할 때마다 또 과장님, 계장님들이 보면은 계속 기기가 바뀌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완을 해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고 기기가 바뀌니까 부품 자체를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수급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품 수급 업체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68대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대로 당초께 이게 그 철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염분 때문에 녹이 슬어서 저희가 관리가 어려웠어요. 그때도 개인적으로요. 예. 철재질은 안 되고 스테인리스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 어느 날 보니까 뭐 코팅되어 있는 철재질로 된 걸 갖다가 놓고 염분이 들으니까 코팅이 벗겨지고 그냥 녹이 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 폐기물 이행 복구비 해가지고 지금 189페이지에 나왔는데 방치 폐기물 이행 복구비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행해놓고 나중에 저기를 원인자한테 저기를 받나요? 이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업을 할 때 네. 하면서 이제 그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리 명령도 하고 했는데 안 됐을 때 네. 지금 이제 이미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사실은 실제 방치된 것보다 보험금이 적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치우고 나머지는 토지주가 치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렇습니다. 11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을 것 같은데 예. 이게 현장이 지금 어디예요? 그 청북의 그 거단산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입구 쪽에 있는 그 타이어 취급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산정은 이제 저희가 보관량을 이제 그 신고 처리할 때 해주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방치 폐기물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저희가 보통 관리 감독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면은 안 되면은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고발을 2번을 했습니다. 하고 안 돼가지고 이제 막판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그러면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처를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보험제도가 생겨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수질 개선 사업 활동비 지원. 뭐를 하려고 지금 1,500을 지금 더 저기 세웠죠? 어떤 수질 개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 얘기하지 말고요. 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제안이 들어왔다고만 얘기를 하십시오.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평택 안성 용인 안성천 그 수질 상수부가 각국이 지키게 해갖고 이제 그 상생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말까지 그 대응 차원에서 그 환경 활동비 그 단체에 그 활동비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환경 활동비 하는데 수질 개선 사업이나 뭐 그런 전반적으로 거기가 지금 예산이 본 예산에 서져 있는 걸로 기억되는데. 이게 위원님 당초에 2015년도에 2015년도 마지막 추경에 3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섰다가 이게 이제 집행 시기가 좀 너무 촉박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명시효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2016년도에 1,500을 집행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1,5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기 명시효, 사고효율까지 다 된 다음에 다시 또 돌려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명시효를 됐다가 사고율은 왜 안 되냐면은 연간 운영비 성격이 경상적 경기다 보니까 사고를 명분이 못 시켜서 네. 사실상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납하고 세우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반납 사유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네? 반납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용철된 거죠. 이제 당초 예산에 안 썼으니까.
명시홀에서 이제 그 1,200만만 남고 1,200만 제휴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제 불용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럼 불용이 됐으면 불용 처리를 우리가 반납받은 근거가 있나요? 네, 그건 있습니다. 반납받은 근거 예.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일자리 정책과에서 아까 전기 자동차 구매한다고 그러면 공용 차량이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192페이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예산이 지금 5억 3,300만 원이 서 있다가 감액을 7,900만 원 하고 조정액이 4억 5,300으로 돼 있는데, 예? 기정액에서 감액을 시켰는데 또 돈이 국비가 지금 이게 지금 4억 5,300만 원이 우리 네네. 기정액에 서 있는데 예, 지금 국비가 더 또 내려온 건가요? 예, 더 내려고요. 당초에 그 7,900 반납한 거를 또 다시 이제 그 세출에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예, 당초에 7,900원이 이게 세입에는 잡혔는데 세출해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본연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게 시기가 언제예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내려오면 한꺼번에 내려오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서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당초에 그 내시된 금액보다 그 또 국비가 좀 추가로 내려온 바람에 이렇게 이제 예산이 좀 반영이 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하면서 잠시 정해보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